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삼성 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 전기를 한전과 같이 전기를 사고 파는 그런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전기는 요 한자를 쓰고요. 삼성 전기의 전기는 전기와 기계를 합친 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문명도 삼성 일렉트로 메카닉스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3년에 설립이 돼서 79년에 상장이 된 회사고요.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이면서 최대 거래처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부품들이 갤럭시나 삼성의 PC들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사업 부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해서 그냥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MLCC, 그다음 수동소자라고 하는 MLCC, 인덕터, 칩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 솔루션에 들어가고요. 모듈 솔루션은 이제 카메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통신 모듈 등을 만드는 솔루션, 그러니까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은 반도체 기판이나 RF PCB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회로 자체는 이제 리지드, 그러니까 단단한 거고 이렇게 연결부가 플렉시블 하면서 이제 좀 더 디자인의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RF PCB라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 같은 것들에 OLED 패널이 적용이 되면 거기에 RF PCB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말에 삼성전기에서 2020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걸 보시면 대충의 사업부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져왔고요.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20년의 분기별로 가져왔는데 일단 보실 것이 매출액의 비중입니다. 매출액의 비중을 보시면 매출액의 비중을 보시면 컴포넌트 사업부, 그러니까 MLCC를 만드는 컴포넌트 사업부가 대략적으로 절반, 그러니까 40% 이상이 되는 매출액 비중을 보이고 있죠.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보이고 있고 모듈 사업부가 그 다음으로 4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요. 기판 사업부가 그 나머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2020년에 컴포넌트 사업부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월말에. 여기에는 MLCC를 파는 게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MLCC 업황이 좋아진 것도 있고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쪽에 많이 들어간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 사업부도 갑자기 좋아졌죠. 2018년에 마이너스 손실이 났던 것이 2019년에 조금 좋아졌다가 2019년 한 해 동안 146억을 벌었는데 2020년에 4분기에만 지금 500억이 넘게 벌었다라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판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대만의 PCB 업체가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것이 영업이익에서 컴포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8년에 기판 사업부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런 비중 97%가 넘는 비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2019년 그다음에 2020년을 보더라도 7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말할 때 대부분 MLCC를 말하는 이유가 삼성전기의 실적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컴포넌트 사업부 그리고 MLCC다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CC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그리고 매출액도 거의 변하지 않게 유지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핸드폰이나 PC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오늘은 MLCC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MLCC 자체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LCC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종의 전기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가 핸드폰이나 이런데, 휴대폰이나 이런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흐를 거잖아요. 그런 전기들을 MLCC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흘려 보내주는, 그러니까 회로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MLCC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도 쓰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가 아직 보편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차에도 전장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유전체랑 뭐 내부 전극해서 쌓아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세라믹이 유전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유전체와 내부 전극이 계속 쌓아져 있고 그 사이에 전기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놨다가 외부 전극을 통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것들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층을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클 수도 있겠지만 작고, 참고로 이런 용량식을 보시면 이 T랑 N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극 간의 거리, 그러니까 내부 전극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적층수, 유전체 수가 많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MLCC의 용량을 커지게 만들려면 많이 쌓고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핸드폰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 좀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MLCC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MLCC가 차지하는 공간은 작아지지만 용량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층들을 많이 쌓게 되고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MLCC 0201이라고 해서 이 정도 손가락 위에 올라가는 이런 정도 사이즈도 만들고 있고,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쌀인데 쌀보다도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MLCC도 쓰이는데 이 020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로 세로 0.2mm, 0.1mm 뭐 이런 사이즈의 MLC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사이즈는 아니고 현재 스마트폰에는 0603 MLCC, 그러니까 0.6mm, 0.3mm 정도 되는 0.6mm 곱하기 0.3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MLCC를 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데에 층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거기에 전류를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MLCC 자체도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두인 무라타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오유엔, TDK 이런 애들이 다 일본 회사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일본 업체가 한 70% 왔다 갔다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보통 얘기를 할 때 삼성은 삼성전자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애플이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 12를 내놓으면서 5G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공급하는 MLCC도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아이폰에 삼성 것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라타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삼성의 비중도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뒤에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모바일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좀 더 넘어가려고 하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MLCC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 자동차 쪽은 좀 더 일본 업체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증권사들의 예측을 보시면 올해 2021년 3분기에는 이제 MLCC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각
기기별 MLCC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한두 개 들어가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되면 그 안에 까보시면 그 안에 800에서 1000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MLCC가 들어가요. 굉장히 작은 MLCC가 많이 들어가고 TV 뭐 이렇게 구형 TV 제가 사진을 갖다 놨지만 사실 스마트 TV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는 2000개까지 얘기를 하고 PC에는 1200개, 자동차에는 6000에서 13000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의 개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1위라는 무라타 제작소에서는 자동차를 다 분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MLCC가 몇 개 들어갔는지 봤더니 10,000개 정도 들어가더라.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더 되면 이게 10만 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자동차,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고 큰 쪽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과 소형화되고 고용량이 되는 이 오른편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자동차 쪽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환경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MLC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해지는데 공간은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MLCC 자체도 크기가 크죠. 아까 말씀드린 뭐 0603 이런 게 아니라 3216, 그러니까 3.2mm, 1.6mm 이렇게 좀 더 커지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MLCC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좀 더 작아지고 대신 공간이 작죠. 대신에 이런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자동차처럼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MLCC를 만드는 회사들은 자동차나 이쪽을 좀 더 잡으려고 하죠. 자동차 한번 사면 5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MLCC 자체도 10년 이상, 15년까지를 보증을 해야 돼요. 근데 핸드폰 2, 3년이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수명 자체가 다르고 사용되는 전류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MLCC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하고자 하는, 전장 쪽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얘기를 들어보면 MLCC 그 역할 자체, 아까 말씀드린 전류를 가지고 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냐 모바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런 크기나 역할,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환경들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기가 무선 통신 모듈, 그러니까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매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고, 뭐 인수액은 1000억 중반대인데 뭐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억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통신 모듈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영업검이나 생산 설비 등을 캠트로닉스에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 사업부, 아까 말씀드린 모듈 사업부가 내는 연간 매출이 3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00에서 3000억 수준을 와이파이 모듈, 이 모듈 무선 통신 모듈에서 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버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요. 이익이 잘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문에는 RFPCB 사업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FPCB는 OLED 쪽으로 갔을 때 이제 화면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뭐 이런 그냥 기기를 연결해주는 이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에도 OLED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야,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는데 왜 팔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은 매출은 많이 나지만 이익은 많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장이나 이쪽으로 MLCC나 갈 거잖아요. 그리고 통신 모듈도 5G 쪽으로 막 갈 텐데,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캠트로닉스에서 이제 공시를 한 건데요. 이제 캠트로닉스의 공시를 보시면 와이파이 모듈, 통신 모듈 사업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금액이 1,055억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는 뭐 915억인데, 뭐 삼성전기 태국 법인을 주식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보시면 2019년에 이 캠트로닉스가 NFC 칩 코일을 인수를 했어요. 210억 원에 이미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위치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번에 와이파이 모듈을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데 주체가 위치예요. 자회사인 위치인데, 요때 생긴 겁니다. 2019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잘 보시면 NFC 칩 코일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모듈을 파는 거에 잔금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트로 같이 묶어서 판다라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설 투자 금액을 보시면 컴포넌트 솔루션, 그러니까 MLCC 쪽이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죠. 그래서 5천억 이상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다. 계속 효율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많은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갤럭시를 추종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애플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전기차나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도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자그마한 부품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스퀘어의 기업스타 삼성전기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